민주당이 여야 간에 네, 저희가 국회의장을 지낸 여야 원로 두 분을 오늘과 내일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내일은 박기태 전 국회의장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김원기 전 국회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건강은 좋으시고요. 예,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요즘은 이 현장 정치를 떠났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 상임고문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다 후배들이 그 조언을 구할 때 조언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예, 그 밖에는 이제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만나는 친구 만나고 예, 운동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예. 요즘에 읽으신 인상 깊은 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읽고 있어요. 예. 후배들이 와서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주십사 하면은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해주시나요? 뭐 그때 그 다릅니다. 예. 다른데 나는 이제 지금 뭐 지금 현재 지도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밖에서 국민들이 그 이해하시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과거의 여러 가지 그 차질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의 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현재 이 민주당 그 지도부나 이제 국회의원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보다 그전보다 훨씬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를 주로 많이 해줘요. 예. 제가 과거에 현장에서요, 몇 년 전에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생존에 계실 때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옆에 그 김 전 의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우리 김 의장 별명이 지둘려다 지둘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다 같이 웃으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지둘려 그 별명 어떻게 무슨 뜻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지둘러라는 것이 이제 이게 호남 네. 사투리에서 나온 건데 예. 뭐 서둘러 좀 반대죠. 그런데 기다려라 그런 뜻이죠. 그때 이제 내가 아마 대변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네. 이 속속들이를 그 후배 이 언론인들한테 언론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모르니까 예. 다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좀 지둘러라. 지둘러라. 솔직하니 말 하기도 어렵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거짓말을 절대 않는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딴 말로 이렇게 위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무엇에 물을 때 답변할 수 없을 때 좀 기다려라 그런 뜻으로 했더니 그것이 이제 그때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네. 자, 뭐 다른 정치 현안에서도 항상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폭넓게 그렇게 가신다 그런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마 지둘려라는 별명이 그것과 잘 어울리는. 그래요. 그 전에 뭐 내가 독일어를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그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교과서에 여유 있게 서둘러라. 여유 있게 서둘러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얘기라. 아일레미트 바이레라고 했던가 이제 그런 그것을 내가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호를 지었는데 그것도 우보라고 지었어. 우보요. 소거름. 그러니까 그것하고 일맥상통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거 좀 지둘려라 이제 하시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정치가 하도 그 상황이 그 엄중해지고 그래서 지둘러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별명을 이제 서둘러로 바꾼다. 그런 선언을 한번 했었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서둘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헌이라고 요즘 말씀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30년 이상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극단적인 그 불신 현상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이 발표를 보니까 2013년 현재 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그것이 5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미국 같은 데 보면 엄청 높아요, 그게. 그런데 이런 불신 현상이 나는 어디서 왔다고 보냐면은 예. 정치가 이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협상의 정치인데 그런 정치가 한 번도 그 국민 앞에 그런 정치를 못 보여주고 이 all or nothing의 전투적인 그런 정치만 계속되어 왔어요. 예. 이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사실 우리 이 정치는 상대적으로 이 세계 여러 나라에 비교했을 때 예.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 말고는 예.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주의 본질에 가까이 간 점에 있어서나 또는 투명성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도덕성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이 서구 민주주의 말고 일본보다는 우리가 못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그 정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 이것은 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은 예. 너무 극단적인 불신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원인이 나는 그 오랜 30년 이상 체험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딴 모든 것은 엄청나게 많이 개혁이 됐는데 네. 이 대목에서 그 딴 것이 개혁된 것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국회에서 이제 단삼정령 몸싸움하고 또 그 여야 간에 그 서로 그 상처내기 위한 극단적인 전투적인 정치의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잘한 것 개혁된 것까지도 이제 다 덮어버리고 불신 현상이 나와서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전투적인 정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네. 그것을 나는 일찍부터 모든 권력이 외국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게 대통령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된 이런 현상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찾으면 모든 걸 다 갖게 되고 네. 대통령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잃게 된다. 그래서 이게 참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개헌이 브레콜이라 정치 뭐 브레콜이라고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국민의 불신을 받는 극단적인 전투적인 이 정치가 모든 것을 불신하게 정치의 모든 것을 불신하게 하는 이게 브레콜이 아니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세계 유례 없는 권력 집중. 예. 이것을 그 개혁해서 분권을 하고 예. 완화를 하지 않으면은 대화와 타협, 협상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에서 나는 이 개헌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주장을 한 것은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유사일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고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그때 지금 민주당의 총재까지 겸하고 있을 때 내가 최고위원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이 정치 개혁을 이제 해야겠다. 네. 개혁 특위를 만드는 그 회의에서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딴 정치 개혁은 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 정치 개혁의 첫 번과 종결은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것 말고는 없다. 이것 없이 딴 개혁을 해봐야 그 개혁이라고 무의미합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당시에 우리가 여당일 때 대통령이 또 당 최고의 이제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 네, 네. 대통령이 계시는 회의에서 내가 이걸 주장했어요. 예. 대표님, 근데 그 이념 대결이 심하고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이념적으로 워낙 양극화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 갈등도 첨예하고 이런 상황에서 헌법만 바꾸면 그것이 일거에 해결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이제 87년 체제 아닙니까? 네네. 87년이라면 지금 근 30년 가까운 전 이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많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물론 딴 문제도 거기에 경제 조항이 되었든 뭔 조항이 되었든 이제 이 환경 문제가 되었든 그런 것도 이제 변화가 와야겠지만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분권. 분권 어떻게 분권을 해야 누구하고 총리하고 분권을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나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때 우리가 1945년 그 이후에 미국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미국이 대통령제를 하니까 예, 모범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제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미국하고 비교해서도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집중적이에요. 네. 지금 이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정권이라고 할까, 소위 그 권력의 칼자루, 검찰이 되었다 할지, 국정원이 되었다 할지, 또는 국세청이 되었다 할지, 감사원이 되었다 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찰, 군 할 것 없이 권력의 칼자루라는 칼자루는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이러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독재 국가 말고는. 미국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이런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사정권 이것을 모두 갖고 있지 않거든요. 안 가지고 있어요. 또 미국이 이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은 이 지금 입법 법안을 제출하는 권한도 우리 대통령은 이제 이 법안을 제출하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고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또 말하자면은 이 감사 권한도 이제 대통령 산하로 되어 있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일체 그걸 대통령이 안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저그마한 나라의 대사 하나 임명하는 것도 이 상원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권 자체도 막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청문회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 비해서도 같은 대통령제지만은 우리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OECD 30개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는 4개밖에 없고 그것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혼자 집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국회가 정치 중심이 되고 국회가 올로와 나스의 전투장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 협상의 정치로 갈 수 있는 이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체제로 가가지고는 지금 이런 노장 여야 간에 격돌하고 싸움만 하는 이러한 참 정치는
개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대화와 타협의 정치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평민당 시절에 원내 총무를 네. 하셨었고 그때 상대편이 민정당의 김윤환, 그렇죠. 예, 허주. 네. 그때 아주 많은 대화와 타협의 성과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그때는 사실 그때 민정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야권이 좀 적대시하는 그런 상대였을 텐데도 예, 예. 그 비결은 그때의 좀 그 경험을 살려서 조언을 하시자면 어떤 것들을 좀 조언하시고 싶습니까? 예, 사실 그때 그 지금 생각하면은 예,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할 정도의 정말로 그 중요한 그 문제들 그것이 전부 다 대화와 다 협상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예. 아마 그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던 때는 우리 의정사상 그때가 제일 성과가 있었던 그렇군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자체 예, 예. 이것도 그때 이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이제 이 부활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때 이제 여야 간에 이게 아주 격돌하고 있었던 네, 광주 민주화 문제. 예, 이것은 뭐 도저히 참 풀기가 어려운 그 난제였는데 이것도 이제 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또 50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두환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법도 있었고 비리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 네,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다 이 여야 간의 비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원들이 이런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이 여러 가지 회의하는 모습이 전부 다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청문회제도 예, 또 이제 과거에는 본회의에서 생중계가 불가능했어요. 네, 그 모든 것이 국회의 모든 활동들이 국민한테 직접 안방에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그때 이 여야 합의로서 했습니다. 예. 어떻게 또- 그런 그 합의들을 굵직한 합의들을 다 이끌어내신 건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제가 만났던 김윤환 네. 당시 민정당 총무 예. 도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구조, 정치 구조가 네. 또 대화 정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 도움도 있었어요. 예. 그때 여소야대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권력은 이제 이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이끌던 이제 평화민주당 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끌던 통일민주당 또 김종필 총리 전 총리가 이끌던 이제 신민주공화당 예. 이것을 합쳤을 때 민정당보다도 이 의석수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공조한다는 야 3당의 이 결속이라고 하는 것도 극히 취약성이 있었던 상태고 그러나 네. 이 여당으로 봐서는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 환경도 도움이 됐습니다. 예. 또 이제 저는 항상 그때 이 협상을 서로 간에 할 때 김윤환 총무나 나나 예. 항상
이 역지사지어는 네. 김윤환 총무가 당에 가서 이 합의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예. 그럴 때 그 견딜 수 있겠느냐는 그것을 또 나는 배려하고 그쪽도 이제 우리 당의 참 운동권 출신도 많고 그런데 네. 내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당내 설득을 못 한다 했을 때 예. 이제 내 입장을 이렇게 고려하고 역지사지해서 네. 서로 양보하는 네. 그러한 그 자세로서 가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윤환, 죄송합니다. 김윤환 국회 저희 전 대표 말씀하다가 네, 김원기 전 국회의장께 역지사지의 정신, 자, 그리고 역시 대통령에게 좀 권한을 나눠서 좀 나누는 그런 분권이 야당 입장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벌써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